혹시 부모님이 전화를 걸었을 때 엄마, 나 지금 바빠.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잠깐의 지나치는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에겐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괜찮다는 말로 버텨온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좁은 창문으로 겨우 햇빛이 스며드는 작은 방, 한 여자가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몸살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이름은 이영숙, 62세.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고 냉장고엔 손녀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들 민호를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2시에 시작됐습니다.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 봉투들, 손끝이 얼어붙는 겨울의 새벽, 그녀는 묵묵히 쓰레기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호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두꺼운 고무장갑 속, 손가락은 이미 굳은 살로 변했고 손등엔 핏줄이 툭툭 올라와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오전 8시, 잠시 눈을 붙이려 하지만 곧바로 식당으로 달려가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 3시엔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오면 아들 민호는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한 뒤였습니다. 엄마, 오늘 늦었네? 미안해. 엄마가 일이 좀 많았어.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해. 12살 아이의 괜찮아.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민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전세 대출 보증 좀 서주시면 안 돼요?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미안해하는 얼굴에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3년 뒤 민호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영희 좀 봐주세요. 애엄마도 같이 벌어야 하고 영희 조금만 더 클 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손녀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심장 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봐줄게.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다시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엔 시장 청소, 낮엔 손녀 돌봄, 밤엔 집안일. 몸은 점점 더 힘들고 망가져갔지만 아들 내외 힘들까봐 아픈 티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이 많이 안 좋네요.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아이 어린이집에 맡길게요. 어머니도 이제 쉬세요. 그 말이 고마워 눈물이 났지만 이어진 말은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죄송해요. 전세 만기라 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보증금 빼주시면 저희가 갚을게요. 그녀는 그날 은행에서 마지막 적금을 깼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간암 3기, 항암 일정 상담. 그녀는 폰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애들 사는 것도 고만고만한데 괜히 나까지 애들 걱정시키지 말아야지.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 돈은 꼭 갚을게요. 지금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 진짜 미안해요.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괜찮다.
엄마는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민호를 키우며 못해주었던 게 참 많았네요. 그 미안함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다녀온 영숙은 식탁 위에 앉아 작은 종이에 글을 남겼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우리 민호가 늘 자랑스러웠다.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고 아프지 말고. 요즘 힘들지? 엄마가 여력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녀는 편지를 식탁 위에 두고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영희 어린이집 보내야 하는데. 퇴근길 민호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유리창 너머 산소 마스크를 쓴 엄마를 보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며칠 후 영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엄마, 왜 울어? 엄마는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내가 잘 살아가는 게 행복했어. 엄마, 이제 제가 잘할게요. 꼭 일어나세요. 민호야, 엄마가 널 키운 건 보답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내 아들이라서. 그것으로도 충분히 엄마는 행복했어. 2주 후 영숙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호는 딸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는 이제 쉬러 가셨어. 할머니 힘들었어? 응, 엄청 많이. 1년 후 민호는 매주 금요일 일찍 퇴근합니다.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아빠, 오늘 뭐 했어? 할머니 생각했어.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는 우리 보면서 웃고 계실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히. 그날 이후 민호는 종종 엄마가 있던 시장 앞을 지납니다. 이제는 새벽 공기마저 엄마의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엄마가 매일 걸었던 그 길 위에서 그는 멈춰섭니다. 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안 힘들어. 엄마는 행복해. 그 말들 뒤에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흩어지는 햇살이 엄마의 미소 같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지. 현관문을 열자 딸아이가 달려옵니다. 아빠. 민호는 딸을 꼭 안아줍니다.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던 그 온기처럼. 그리고 속삭입니다. 사랑해. 이 세 글자 엄마에게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라도 딸에게는 매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의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만들죠. 괜찮다는 말로 버텨온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하루가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